자, 진화학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오늘 제가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따가 암기 과목 필요하신 거 있다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쌤이 그 파일로 보내주신 거는 네. 그거 똑같은 거 프린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난 여기서 프린트 해줘도 없어요. 여러분이 프린트 해줘요. 쌤이 그냥 보내준 사람이에요. 된 거죠? 네. 아. 근데 각자 출판사에 맡겨서 보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기술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덕, 사회, 역사, 출판사 알려주시면 비상 빼놓고는 다 출판사 맡기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네. 반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워낙 여러분이 큰 문제도 많고 하니까 국어, 영어가 필요 없지만 사회라든가 역사,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제 문제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지구 같은 경우 역사 식도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 지구 같은 경우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역사나 사회가 좀 약할 것 같아서 그래도 어차피 과학으로 가려면 내신 퍼펙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좀 더 좋은데 혼자서 뭔가 B가 있거나 뭔가 좀 결승상이 있으면 눈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신 잘 본다고 해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내신 잘 봐야지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내신에서부터 밀려버리게 되면 불리한 상태로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진화 파트 한번 보자. 진화. 진화 보자.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생물의 특성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특성이 바뀌는 거야. 생물의 특성 또는 생물의 형질이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진화라고 해요. 자, 근데 이 형질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 형질이 변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돼 있다 갑자기 이상한 걸로 바뀐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종이 가지고 있던 형질이 서서히 바뀐 것을 바로 형질의 변화라고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형질의 이렇게 변한 이유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런 것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형질이 변하는 것을 바로 진화라고 해요. 근데 반드시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진화의 방향은 환경에 유리한 쪽으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쪽으로 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기는 점점 좋아진 거냐 아니야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것이 아니라 추워지고 더워진다 그러면 만약에 추워진다 하면 추운데 잘 적응할 수 있는 거 더워진다 하면 더운데 잘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이 바뀐 거지 더 좋은 형질, 더 나쁜 형질 쪽으로 진화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좀 볼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자. 우리 생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 발생설이 있고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이론은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은 무생물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바로 자연 발생설이라고 해요. 이건 철저하게 종교에 입각한 이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사람은 뭘 만들었어? 흙을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중세 시대까지는 자연 발생설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의 논문을 보게 되면 그 과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아주 더운 여름날 밀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땀이 막 났겠지? 그래서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놨어요. 밀밭에다가. 그 다음에 깜빡하고서 집에 그냥 왔어. 몇 날 며칠 지난 후에 그 옷을 찾으러 밀밭에 가서 자기가 벗어놨던 옷을 걷어내니까 그래서 들쥐가 딱 도망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논문을 썼어요. 땀에 젖은 옷을 밀밭에 벗어놓으면 밀에 있는 성분과 흙에 있는 성분과 땀의 성분과 이런 성분들이 다 합쳐져서 들쥐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웃지만 그때 도시 많은 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생물은 생물에서 비롯된다는 부분이 바로 자연 발생설이에요. 근데 이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판트를 이야기할 때 아니다. 어떻게 무생물이 생물이 될 수 있냐? 반드시 생물은 생물에서 비롯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생물 속생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이론을 제안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이단이다, 뭐 어떻게 하나님을 돋보일 수 있냐 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 간단히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남은 음식을 그냥 밖에다 방치했어. 그래서 몇 날 며칠 두고 몇 주가 지나면 그래서 벌레가 생겨요. 그럼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그 벌레의 성분과 공기의 성분이 만나. 그러니까 음식의 성분과 공기의 성분과 여러 가지 합쳐져서 뭐가 만든다? 벌레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파스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식에 벌레가 생기는 것은 공기의 성분과 음식의 성분이 벌레가 만든 것이 아니라 벌레 유충이 벌레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몇 시간 줄 테니까 이 생물이 생물에서 비롯된다고. 즉, 이 음식물이 벌레로 바뀐 것이 아니라 벌레 유충이 벌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거 죽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스텔가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플라스크를 준비하고요. 여기다 양즙을 준비했어. 그 다음에 펄펄펄 끓였어요. 끓인 다음에 여기 뚜껑을 막았어요. 뚜껑을 막고 2달 동안 방치했어. 그랬더니 벌레가 안 생겼어. 그래서 파스텔가 이야기했죠. 봐봐. 내가 고기 양즙을 2달 동안에 보관했어도 불구하고 벌레가 안 생겼잖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연발생소를 믿는 사람들이 야, 너 실험 잘못된 거야. 공기가 들어가야 돼. 공기가 들어가야지 공기와 음식의 성분이 만나서 벌레가 되는 건데 너는 공기를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벌레 같은 거 당연한 거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스텔가 어쩔 TV 고민하다가 그 다음 실험을 준비합니다. 고기 양념을 집어넣고 펄펄 끓여요. 끓인 다음에 여기 입을 막고 유리관을 S자로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벌레 유충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기가 못되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달이 지나도 벌레가 안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생물은 생물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생물 속 센서리 이제 탄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자연 발생소를 이야기하면 길을 지나가던 준수 말고 웃습니다. 그렇죠? 막 웃잖아.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물 속 센서를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가 이 생물 속 센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자연계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자연 발생소는 퍼펙트하게 틀린 거냐? 아니야. 생명체는 어디서 비롯해서 생물에서. 그럼 얘는 생물 하다 보면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자연 발생소를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물론 그 이후부터는 생물 속 센서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연 발생소를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설명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판의 가설이라고 합니다. 오판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가설이란 말이야.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표적인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얘는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오판의 가설이야. 자, 이 사람은 지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좀 더 녹죠. 운석이 이제 막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다 배웠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구가 막 끓어서 막 불을 끓다가 식어요. 식은 다음에 대지가 있죠.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기가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이 지구에는 대기가 있었는데 그 대기의 성분이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지금은 질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대기는 지금의 성분과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 대기 성분은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걸로. 그래서 이 대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자연 방전이 일어난 거죠. 번개가 버쩍버쩍 쳤어. 번개가 버쩍버쩍 치니까 이러한 간단한 무기물들, 그러니까 기체죠. 이런 기체들이 자연 방전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유기물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체는 무기물이란 말이야. 이 무기물인데 이 무기물이 자연 상태에서 유기물로 합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과학에서 난리가 났죠. 야,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것은 동화작용인데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고 생명체 내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라고 했어. 뭘까? 이런 물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있어야 돼. 생명체 내에서 그렇지. 효소가 있어야 돼. 신전 교수도 알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체 내에
효소가 있어야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 상태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막 욕을 했죠. 그랬더니 팍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저기 팍스라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하는데 이 둥근 플라스틱 안에다가 이게 물을 넣어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메테인이라든가 암모니아 기체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강력한 전기를 지지직 흘려줬어요. 고압 전류 흘려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밑에 보니까 간단 유기물이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간단 유기물이 만들어졌는데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각종 유지산이라든가 뭐 포도당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보여줬고요. 이 간단한 유기물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서 농축된 거예요. 얘가 농축이 되고요. 농축이 되면서 얘가 간단 유기물이 아니라 고분자 유기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고분자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말하는 고분자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핵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폴리페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분자 유기물들이 물속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코아테르베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코아테르베이트. 자, 코아테르베이트가 생명체입니까? 아니요. 얘가 생명으로 가는 한 전 단계.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단백질이 있으면 요 물방울들이 단백질을 둘러싸는 거예요. 단백질 둘러쌉니다. 그걸 이제 액정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액정이 단백질 둘러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주변에 작은 단백질을 모아서 이 단백질 조각이 점점 커져요. 거기다 어느 정도 커지면 이게 잘라져. 마치 무엇하는 것처럼. 세면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게 점점 이렇게 커져요. 물론 생장은 아니야. 그렇지만 생장감이 생기도 않지만 단백질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얘가 생명체로 가는 어떤 그 기본 단계 도시다라고 해서 코아테르베이트라고 하는 걸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코아테르베이트가 어찌어찌 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생명체이죠? 원시 생명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생명체다. 근데 여기 너무 헛줄 많아요. 여기서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원시 생명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강조가 좀 커요. 예, 얘는 생명이 없고요. 얘는 생명체야. 그러니까 이게 강조가 너무 커요. 그냥 언론보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빈틈도 많고 약점도 되게 많아요. 자, 원시 생명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이 최초로 만들어진 원시 생명체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자, 먼저 얘네는 원의 세포일까 진의 세포일까? 원의 세포겠죠. 당연히 세균일 거야. 근데 얘네는 광합성을 할까 세포를 할까? 얘는 독립영성입니까? 종속영성입니까? 독립? 독립? 종속입니다. 종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광합성 할 식으로 지금 CO2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포 호흡을 해야 돼. 세포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직업 그렇겠죠. 선생님 세포 호흡에서 산소 없잖아요. 무산소 호흡을 하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무산소 호흡 좋아요. 거기까지 양보할게요. 근데 먹이가 없잖아요. 아니야. 바닷속에 깔린 게 양분이야. 그렇죠? 예. 오늘 안 되세요. 바닥에 깔린 게 유기양분이니까 유기양분을 구해서 먹고 사는 놈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얘네가 열심히 세포 호흡을 해요. 그럼 무슨 기체가 발생하지? 유기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가.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독립영성이 나오겠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독립 영양생물이 주어졌겠죠. 그 바로 남색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색 광합성한 생물이 열심히 CO2 이용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가 광합성 열심히 하니까 무슨 기체가 발생해? 산소 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산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유산소 호흡을 하는 다시 종속 영양 생물이 이렇게 출현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무산소 호흡하는 종소의 생물, 광합성하는 독립형 생물, 유산소 호흡하는 종소의 생물은 바닷속에서만 생겼어요. 왜? 땅이 들어올 수 없었어. 왜? 왜? 먹을 게 태양도 아니 뭘 건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태양풍? 자외선. 아, 그렇죠. 위에 강성이가 오니까 얘는 전부 물속에 나가요. 근데 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얘가 뭘 만들어? 오존층을 만들어. 오존층을 형성하고요. 이 오존층을 만들고 이 오존층이 뭐하죠? 자외선을 태양으로부터는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고요. 자외선 차단시켜주니까 얘네가 땅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육상생물로 진화했다는 얘기예요. 이 육상생물 진화에 대해서 이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판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화학 합성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화학 합성설도 있고요. 열수설도 있어요. 열수설도. 그러니까 야 이게 자연 방사에서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마도 물속에서 만들어질 것 같아. 야 물속에서 이런 화학반이 일어나려면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물속에 번개 걸려 거칠 수 없잖아. 근데 화산이 터지는 열수구 쪽에는 굉장히 고열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열수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외계 유익설도 있습니다. 외계 유익설. 그래서 외계에서 이제 우리 생명체의 어떤 근본 물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에 도달한 운석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뭐 암요소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원하던 외계 생명체가 또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교시에서 같은 교시에서 수업하고 있는 누군가는 또 외계인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나는 말하니까 난 말 안 했어. 자, 요런 것을 이제 합성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죠? 근데 요 부분에서 이거는 너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커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는 과정이 어때?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이 앞에 과정은 사실 너무 많이 비약이 컸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좀 겹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쳤고요. 결국은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원의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이 원의 세포가 어떤 형태로? 진의 세포로 진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진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하나의 세포가 독자적인 생명활동하는 단세포 생물이었는데 이런 단세포 생물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그 공동생활을 하는 중에 역할의 분담이 생기면서 이것이 어떤 생물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 원의 세포가 진의 세포로 진화했는 것, 이 두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할 것은 세포의 진화를 설명할 건데, 세포의 진화 과정은 원의 세포가 진의 세포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이론, 두 가지 이론을 볼 거야. 근데 이걸 설명이 앞서서 처음에 돌면은 큰일 납니다.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원의 세포가 진의 세포로 진화하는 것을 설명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세포가 무엇이고 진의 세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서 이걸 설명드릴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원의 세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이 존재하잖아요. 진의 세포는 핵이 존재합니다. 핵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핵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핵막이었기 때문이에요. 얘는 핵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는 반면에 이 진의 세포는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막구조기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소포체, 골지체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얘는 각종 얘는 막구조에 있습니다. 막구조 기관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얘도 DNA가 있고 얘도 DNA가 있어요. 똑같이 DNA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DNA가 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어디 있어요? 그냥 세포질에 있어요.
세포지대 이렇게 있는데 생리대도 좀 달라. 요 DNA는요, 염색 사형도 존재해요. 이해하십니까? 염색사?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된 염색 사형도 존재해요. 염색사는 염색 세로 존재하는데 얘네는 오로지 그 DNA 자체로 돼 있어요. DNA 자체로. 얘는 히스톤 단백질로 결합돼 있잖아. 이거 이해되니? 얘는 DNA 돼 있고 얘는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된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원액 세포의 DNA는 오리형으로 돼 있어요. 오리형으로 돼 있고 얘는 사슬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뭐 히스톤이 있니, 뭐 인트론이 있니, 복제, 분기점, 복제 원점인데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우주는까지 얘기하자. 그다음에 리보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도 리보솜 갖고 있고요. 얘도 리보솜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지? 사이즈가 달라요. 얘는 측량계수가 70S로서 스몰 사이즈 갖고 있고요. 얘는 측량계수가 80S로서 약간 좀 빅 사이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달라요. 그렇죠? 자, 그거 다음에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세포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었지만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세포벽을 갖고 있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그 세포벽의 성분이 뭐야? 세포벽 성분? 인지시로 되어 있어?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고요. 얘는 혹시 뭘로 되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 빈 기억하나? 준쇼? 예, 그렇죠. 펩티도글리칸. 펩티도 소방 했는데 글리칸.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이게 원에서 정리세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다 설명드렸던 거야. 자,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원의 세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진핵 세포로 진화했는가를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 원핵 세포가 진핵 세포로 진화했을 걸 보여주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 좀 친숙하게 나오자. 하나는 세포 내 공생선. 그렇지. 세포 내 공생설하고요. 그다음에 막 진화설 두 가지야. 일단 이 두 가지 이론의 공통점은 원핵 세포가 진핵 세포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 타겟이 좀 달라. 이 세포 내 공생술은 진핵 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와 여분체가 어떻게 생겨난 거지?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시고 이 막 지나선 핵막이 어떻게 생겨난 거지? 그 다음에 막 구조 기관들이 어떻게 생겨난 거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막 진화입니다. 자, 먼저 세포 내 공생술을 한번 보자.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자, 세포 내 공생설은 아주 먼 옛날에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게 영어로 들어갔습니다. long time ago. 예, 이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 못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핵 세포가 있다 가져가자. 자, 원핵 세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핵 세포가 이렇게 있었다 가져가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은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죠. 얘가 광합성 세균이고요. 얘는 산소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야. 그러니까 얘는 세포호흡을 하는 세균이겠지. 호기성 세균이고요. 얘가 다른 어떤 숙주세포가 있었어요. 숙주세포가 있었는데 이 숙주세포가 얘를 잡아먹었는지 아니면 흡수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이렇게 아주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숙주세포의 세포막이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는 거죠. 이렇게 함몰되고요.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그 다음에 혹성 세균이 이렇게 세포막과 겹쳐지고요. 그 다음에 옷이 똑같 떨어져요. 이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막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얘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원래 동적인 하나의 세균으로 존재했다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동적인 세포의 소비안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합성 세균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장차 뭐가 될까? 얘는 뭘로 발전할까? 여기 엉덩치로 되잖아. 뭘 고민해 진짜.
죽고 싶어 진짜? 아, 염록체로 진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혹성 세균은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 세포는 얘가 안 들어오고 얘만 들어오고요. 식물 세포는 두 개 다 들어왔지 이렇게.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다 들어와서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했고 그러면 이 염록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뭐 옛날에 동적인 하나의 생명이었다, 원의 세포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증거냐면 여기 있는 특징이 그대로 여기로 나타나.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시작하니까 너무 또 불편하네. 이게 있지? 주스 웃었지? 아니요. 자, 부러워가지고. 저 죽여버리니까 진짜. 자, 정리하자.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첫 번째 특징. 얘는 자체적인 뭘 갖고 있다? DNA를 함유하고 있다. DNA를 가지고 있고요. 이 DNA를 갖고 있는데 이 DNA가 원핵 세포의 DNA야, 진핵 세포의 DNA야. 얘는 원핵 세포의 DNA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얘는 핵 속에 있는 DNA가 결이에요. 얘는 이 DNA가 고리형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냥 DNA 자체로 돼 있어요. 희순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요. 리보솜을 갖고 있는데 이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뭐 뜻이냐면 리보솜 우리가 알다시피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를 가지고 스스로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리보솜의 침간 개수가 놀랍게도 얼마야? 70개의 침간 개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얘네가 이중마블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인지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가 세포막 하나가 있는데 수주세포의 세포막과 중첩세포잖아. 그 세포막 몇 개로 돼 있잖아. 두 개로 돼 있어. 두 개로. 그렇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보면 세포막 몇 개로 돼 있어. 두 개로 돼 개.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오. 맞잖아. 그렇죠. 이거 미토콘드리아 맞습니까? 발에 미토콘드리아요. 그렇죠. 난 미토콘드리아 좋아하시네. ATP가 엄청 많아. 아대지 마시고 이중막 구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수적인 특징 없으면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물질 대사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먼 옛날에 하나의 동적인 세균이었었고 이것이 세포내로 들어와서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진화했다. 즉 세포내 공생설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이건 그리고 물질 합성, 물질 합성, 영어로 말해줘야 되는 신데시스, 예, 뭐요? 신데시스, 네 맞아. 내가 어떻게 발음하든 간에 지우보다는 발음 잘하겠지. 자, 여기 세 분의 공정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막 지나서 한번 보자. 막 지나서인데, 네? 이거 아니니? 알게 네,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요 막지나설은 지구가 생각한 것처럼 마구잡이로 진화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포막이 진화한다는 뜻이에요. 마구잡이로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막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다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막지나설은 핵막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막을 가지고 있는 막 구조기관 또는 막성 소기관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막지나설이에요. 얘네는 원핵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원핵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DNA가 있겠죠? DNA가 있고, 이 DNA가 있고, 원핵 세포가 있었는데, 세포막이 안쪽으로 함몰된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엄두가 안 나죠? 네. 정말 잘 그리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막이 진화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강력한 증거가 있겠지? 자, 증거 한번 보자. 핵막이 몇 중막이야? 핵막이 2중막이거든요. 요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2중막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틈과 틈 사이에 구멍이 뚫렸죠? 이게 바로 핵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막의 성분과 세포막의 성분이 어때요? 같아요. 주소가 저는 인질 성분이 있습니다. 주소가 왜 인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뭐 질문하면 무조건 인지질이야. 일단 공부하고 인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막성 소견이죠. 막 구조기관. 흔히 말하는 막 구조기관이라고는 뭐가 있을까? 저기 소포체라든가 골지체라든가 뭐 에포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막 구조기관의 성분과 세포막의 성분이 같아요. 얘는 똑같이 인지질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세포막을 구하고 있는 막성 소기관의 성분, 그 막 자체가 세포막 같은 성분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원의 세포의 세포막이 쭈글쭈글해서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아마 이것이 세포의 소기관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론하는 것이 바로 막 진화입니다. 그래서 원의 세포가 진화의 세포로 진화했고 이 원의 세포가 진화의 세포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 세포 내 공생설 엔드 막 진화서 두 가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좀 그랬을까요? 왜 안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뒤에가 있습니까? 키가 커서 그 얘기합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좀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킨 것이 그 화학에서 말하는 풍채 규칙이죠?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예, 같은 에너지 중에 오비탈하고 폴전자는 분명히 일치한다. 그렇죠? 풍채 규칙. 일명 우리가 버스 이론이라고 했죠? 버스 탈 때 복도적으로 이동을 안 하죠. 그렇죠? 복도적으로 이동이 안 하고 창가 쪽에 기어는 개인 거죠? 기피증이 있습니다. 어디 이쪽은 복도 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창가 쪽을 다 막아놨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는 누가 옆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가 없어, 불안정하다, 누가 없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환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쌤 혹시 쌤 시력 몇인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경 벗으면 아예 안 보이세요? 예. 길을 못 걸어 다녀요. 아, 그러니까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안경을 벗으면 길을 가다가 여기 세 분이 만나서 세 분인지 몰라요. 나한테 뭔가 시비를 털지기 전에는 내가 세 분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안경 벗으면 이 글씨 안 보여요. 이 글씨. 나도 안 보이긴 해, 저 정도. 그냥 거북스틱하게 있는 거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벗으면 제가 처음 무적이 됐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진화했던 우리 알았고요. 그러면 정말 진화가 일어났어? 그럼 진화의 증거를 한번 해봐. 정말 진화가 일어났어? 증거 한번 해봐.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 자, 진화의 증거 한번 보자. 자, 진화의 증거. 진화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화의 증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화석이에요. 화석입니다.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생물의 흔적이죠. 과거 생물의 흔적이고 이 화석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화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석을 보게 되면 과거의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물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화석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화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에 따라서 또 화석이 언제 생겨났냐 또는 이 화석이라 그 화석을 구하는 그 생명체가 어디에 분포했냐에 따라서 이 화석의 종류를 두 종류로 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배웠잖아. 마치 처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혹시한 눈빛 보이지 마시고요. 배웠단 말이야 다. 집에서 배웠잖아. 하나는 표준화석이고요. 또 하나는 시상화석. 근데 저는 진짜 무려 이걸 안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인데, 자,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석이 언제 만들어졌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 표준화석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이렇게 기억하자.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화석이야. 시대의 상황을, 그 시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화석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그 당시에 당시의 환경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화석이 바로 시상화석입니다. 예를 들어 들어볼게. 자, 표준화석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 공룡이 있어요. 공룡이 있는데 공룡은 선cambria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쭉 넘어오면서 얘는 어느 시기 때 생겼는지 딱 중생대 때가 생긴 거 있어요.
중생이지만 다른 시기 때는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막 파봤더니 어떤 지층에서 공룡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아마 이 지층은 중생대 때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옆에 이름으로 화석이 발견됐어. 아마도 얘도 중생대에 살았던 상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서만 생겼던 화석, 그래서 그 지층의 생성 시를 알려주는 화석을 바로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 대표 예로서는 산호가 있어요. 산호. 자, 이 산호는 따뜻하면서 얕은 바다에 삽니다. 얕은 바다에 생존하는데 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아주 길게 생존했어요. 그래서 이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시대를 특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산꼭대기 올라가서 땅을 막 파봤더니 어머 산호 화석이 발견됐네. 그럼 아마도 옛날에 이곳이 바다였다 사실 알수 있고 그 옆에 이름모를 화석이 발견됐어. 아마도 얘는 바닷속에서 살았던 생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산 탑에 올라가서 땅을 막 파봤더니 산호 화석이 있고요. 그 옆에 지구 화석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지구라는 생물은 바닷속에 살아남는다 이렇게 안 했잖아. 그렇지?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빠져준 거야? 아니 그러지 않잖아. 그렇죠? 네. 자, 이런 걸 바로 시상화석 표준화석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표준화석, 개나석 다 되냐? 아니요.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시기, 생존 기간은 길어야 될까 짧아야 될까? 짧아야 돼. 특정한 시기에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포 면적, 넓어요. 분포 면적을 넓어야 되고 그래프로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반대 있지. 얘는 생존 기간, 생존 기간 길어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생존할 필요 없어요. 길게 살고요. 분포 면적이 어때요? 좁아야 돼요. 분포 면적이 대단히 좁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이 시상화석의 대표 예는 또 뭐가 있냐면 어디로 있어요? 고사리랍니다. 이 고사리는 약간 탄지면서 습도가 매우 높은 그런 산지의 분포하고요. 조개도 역시 마찬가지지. 조개도 뭐야? 얕은 바다에 생겨나겠죠. 산속에 올라가서 땅을 막 파봤어요.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그렇죠? 그럼 그것도 지구가 더 너무 쓰겠죠. 여기가 옛날 산에 여기가 바다였었는데 막 너무 쓴단 말이야.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에 가봤어. 그랬더니 거기가 조개찜 안에 몰려있는 맛집촌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올라가서 조개 키운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구워 먹어서 껍질 버렸죠. 그렇다고요. 이거 화석이고요. 자, 두 번째. 자, 비교 해부학생입니다. 자, 비교 해부학생 증거인데, 요 비교 해부학생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생명체의 그 신체 구조를 한번 따져봅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비교 해부학생 증거인데, 이 비교 해부학생 증거에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단어부터 써줄게요. 여기는 상동기관, 상사기관, 그 다음에 흔적기관.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상동, 상사, 흔적계는. 그럼 먼저 상동계는 뭔데요?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을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의 신체 기관과 비교해보는 거야. 그걸 비교해보는 증거라고 하는데 상동기관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생물을 비교해봤더니 구조가 매우 유사해요. 구조를 보니까 구조가 매우 유사한데 현재 용도는 전혀 달라.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서로 다른 두 종의 생물의 신체 구조를 봤더니 어떤 부분을 봤더니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발생 기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발생 기원이 똑같은데 서로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지내온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다르니까 서로 용도의 차이가 생기죠. 그렇죠? 대충 이해가 가볼까? 새의 날개하고 사람의 팔, 고래의 앞진동 이런 것들은 구조를 살피게 되면 구조는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서로 용도는 달라요. 새의 날개, 사람의 팔, 고래의 앞진동 다 용도가 달라요. 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쪽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위로 진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사기관.
상사기관. 자, 상사기는 반대야. 얘는 구조는 전혀 달라. 구조는 서로 다른데 용도가 거의 비슷해. 이건 반대겠지.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발생 기원 자체가 아예 다르다. 발생 기원은 전혀 다르고요. 용도가 비슷하다는 거야. 환경이 매우 유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슷한 쪽으로 진화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대신 예로 그다 똑같이 하늘 나는 용도로 쓰는데 새의 날개하고요. 그다음 곤충의 날개. 곤충의 날개. 이 두 개는 용도 비슷해요. 새의 날개나 곤충의 날개나. 근데 구조는 전혀 달라요. 이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변형되는 거고요. 앞다리가 변형되는 거고 곤충의 날개는 표피가 바뀌어요. 표피가 바뀌어서 곤충의 날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발생 기온이 달라도 환경이 비슷하면 또 비슷한 쪽으로 진화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개념을 바로 상사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쓰면 안 보이지? 지금 안 보이지? 여기다 쓰면. 그렇지? 여기다 쓸게요. 준비하시고요. 좀 이따 뭐 하나 시킬 거야. 뭐 하나 시킬 거야. 준비하십시오. 너가 안 되면 지우. 아니야 손으로 시켜야 될 수 있어. 그거 돌린다. 아니야 뭐 하나 시킬 거야.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흔적 재능입니다. 흔적 재능인데 이 흔적 재능은 어떤 생명체가 있고 어떤 생명체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아주 옛날에는 사용을 했어요.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계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기관이 퇴화됩니다. 퇴화되고 결국은 흔적만 남게 돼요. 그걸 흔적 개념. 꼬리 거죠. 예를 들어서 꼬리뼈라든가 도해고치의 날개. 그 다음에 동이근. 자, 이 동이근이 뭐냐면 귀를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옛날에는 동이근이 있어서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귀를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다른 동물들처럼 귀를 움직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귀를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이근이 거의 퇴화돼서 지금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동이근이 아직 살아있어서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민이한테 지민아 너 뭐 해야 돼? 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지민이 귀 움직입니까? 그래요. 네, 역시 딱 봐도 알죠. 예. 아직 동이근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뭐 지나가 어땠다는 게 나는데 아무튼 예, 살아있는 동이근이. 자, 그 다음에 귀에 힘을 준다고? 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안 되는 사람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세민이도 귀 움직이면 안 돼요? 선우? 네. 한번 보여줘. 못할 거예요. 안 되죠. 안 돼요. 뭐 이거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도 안 돼요. 약간 귓바퀴 힘들다. 뒷바퀴가 뒷바퀴는 안 돼요. 힘이 안 들어가는데요. 내가 이게 뒷바퀴 여기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뒷바퀴 힘이 되나? 아무튼 공이든 같은 거죠. 공이든 이런 것들이 바로 흔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옛날에 사용했지만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퇴화돼서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 이런 기원을 봤을 때 이런 생물들의 형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서서히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바로 비교 해부학상의 친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거 세 번째 지리 분포상의 친구. 지리 분포상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자, 지리적으로 분리가 되면 환경의 차이가 생기겠죠. 환경의 차이가 생기고요. 이 환경의 차이 때문에 형질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걸 바로 지리 분포상 증거라고 해요. 이따가 설명할 텐데 그 갈라파고스 분도의 핀치텍 이런 것들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화학적 증거예요. 자, 생화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유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단백질이라든가 유전자 구성을 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의 일치도는 6%될 것 같아요.
97에 98, 여기 많네. 단2% 차이가 침팬지와 준수의 차이 나는 거죠. 네. 네, 물 마셔. 네. 물 마셔. 예, 물 마셔 그러면 준수를 마실 수 있지만 침팬지는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평화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게 뭐냐면 저는 우리 혈액형할 때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했었지. 네. RH 플러스 RH 마이너스가 뭐야? 붉은 털 원숭이의 혈종 속에는 혈종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 붉은 털 원숭이 가지고 있는 혈종 단백질의 흔적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이게 RH 플러스예요. 이게 엄산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몸 수하고 있는 유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단백질 조성 이런 것들이 유전자로 가까울수록 밀치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진화의 증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진화의 증거에서 1번과 2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동의근은 기호 움직이는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정착생활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 살지 않았단 말이야. 짐승처럼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물론 준수는 이해 못했지만 사람이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죠? 소란이나 늑대에 물려받으면 이제 힘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 짐승들은 어떻게 귀를 움직여서 소리를 감지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착생활을 하고 또 집단생활을 하면서 굳이 귀를 쫓고 세울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좀 퇴화하는 거죠. 넌 아직 살아있잖아, 그렇죠? 주변에 떠드는 거 다 들어가고 또 뒤에서 준수도 욕하는 거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귀가 살아있겠지. 지금 너 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점점 생각의 형질이 변하게 됩니다. 소리 감추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직 그게 남아있는데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우리가 귀에다 힘을 움직일 수 있다는데 나는 귀에다 어떻게 힘을 주지? 귀에다 힘을 주니까 이 어금니를 꽉 잡는 게 안 돼요. 귀인두가 열려있어. 마치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야, 머리카락에 한번 힘을 줘봐. 뭐 이런 느낌이야. 머리카락에 힘을 줘. 머리카락에 힘을 줄 수 있는데 안 되잖아. 예. 나 언제 힘이 들어가 있긴 해. 근데 왠지 느낌에 준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요? 기운지. 네? 연구 해볼게요. 진짜 운동하면 되잖아요. 이거? 왠지 진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진미. 그래서 내가 아까 진미가 좀 보여줄 게 있다고 했을 때 긴장이 좀 도대체 나한테 뭘 시키려고 그러지? 뭘 시키려고 그러지? 난 할 줄 아는 춤밖에 없는데 춤추라는 보다가 이렇게 생각했겠지. 네, 기울지도 한번 보여줬고요. 자, 진화의 증거. 자, 그러면 이러한 진화의 증거를 통해서 정말 생물의 진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뭐냐면 그럼 생물의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어? 어떻게 일어났냐고 그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을 바로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책이 안 나와. 책에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진화론인데, 자, 진화론 생물 진화야 정말 진화하네. 맞네. 진화한 거 맞네. 근데 어떻게 진화해? 그 과정을 설명해줍니다. 설명해주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좋아요. 딱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 넘어서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용불용설. 라마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용불용설. 이걸 또 내가 단우한테 단우 용불용설 영어로 해봐. 드래곤 파이어 드래곤 맞아요. 뭐라고 해야 돼? 스노우. 뭐야? 이거 아니지 않아? 뭐야? 그렇죠. 띄워주라고. 그래요? 물소리 아니야. 윤설이 아니고 자, 그 소리예요? 자, 너 이거 읽어봐. 띠오리. 자, 띠로리. 자, 그래서 용불용설 드래곤 파이어 드래곤 띠로리가 아니고요. 요거는 용이 뭔 뜻이냐면 드래곤이 아니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야? 난 유스.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
그래서 생물의 진화를 어떤 기관이 있을 때 그 기관을 많이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를 갖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생물체 기관이 있는데 그 생물체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 기관은 발달될 것이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기관은 퇴화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이게 바로 용불용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길이를 갖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길이를 내가 실제와 똑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 그림 실력은 많이 검증을 받았고 이제 이 긴 그림을 통해서 야 정말 생물쌤은 그림에 있어서는 타의 춤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확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지만 또 기린 똑같이 그릴 생각 똑같이 그릴 수 없어요. 이 기린은 너무 골고루해서 옛날에 기린이 있었는데 기린의 목이 대략 짧았어요. 50도예요. 진짜 못 따라하겠다. 기린의 심각력이 그 기린의 목이 대략 짧았는데 목이 대략 짧았는데 제가 강아지 기린이 너무 대놓고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얘가 위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자꾸 목을 자꾸 뽑은 거야. 목을 자꾸 늘리니까 기린의 목이 어떻게 돼요? 길어졌어. 이 길어졌다. 이게 바로 용불용설이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사람한테 빗댄다면 아마 나중에 몇백 년, 몇천 년 되면 사람의 엄지손가락이 길어질 것 같아요. 왜? 스마트폰 맨날 이렇게 터치하니까 그렇죠? 또는 이쪽 손가락이 길어진 사람도 있겠죠. 컴퓨터 마우스 이렇게 그렇죠? 길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게 사용한다고 해서 발달하고 이상하다 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이 굵어지거나 엄지손가락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길어가는 것은 유전자에 저장되기 때문에 내 아이는 다 저기다. 나랑 똑같은 엄지손가락 길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열심히 해서 뭘 길어다 치자. 얘가 길길 나서 어떻게 돼요? 몸이 짧은 거죠. 다시 또 길려고 해. 그렇죠? 다시 또 짧아지네. 아니, 한번 더 극단의 예를 들어볼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 뭔 얘기를 같아? 집을 샀다. 집이야. 사람이. 신사동 몰라? 강남 신사동 네. 한노대 건너가는 신사동 청담동 근데 뭔 얘기할 것 같아? 청담동 압구정동 요즘에는 옛날 압구정동이 대세인데 지금 이제 저 신사동 청담동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병원인데 어떤 병원일까? 성형외과. 네, 성형외과. 그래서 그 신사동, 청담동에는 성형외과 가서 얼굴 다 써. 성질이 그대로 있어. 다 쓰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 얼굴 천재 얼굴 앞에 누구 전달을 받았어? 최근? 미안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차우선 됐다 진짜. 근데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차우 닮은 아이. 아니죠. 아니, 유전된답니다.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된다는 거다. 유전 안 돼. 유전자로 유전된 거지 내가 태어난 후에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후천을 얻은 결과 그거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쌍꺼풀 수술했다 그러면 유전된답니다. 유전 안 된다. 그렇죠? 네, 유전 안 된다. 이 용물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잘못된 부분인 것이 아니라 이건 아예 지금 학계 정보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 그래 나온 것이 자연 선택. 그렇죠. 찰스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입니다. 이 찰스 다윈은 굉장히 집이 부자였어요. 그 집이 어마무시 부자였어. 그 집이 커다란 그 자연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 나 이런 거 엄청 키웠단 말이야. 근데 얘가 그 자라면서 집에서 이게 그 품종이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품종이 좋은 형질 갖고 있는 말끼리 교배하고 또 굉장히 형질 좋은 소끼리 교배해서 형질 좋은 소를 얻는 것을 봤단 말이야. 그렇죠?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봤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배를 타고서 세계를 떠들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이런 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사실은 찰스 다윈은 굉장히 집이 부유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말썽쟁이고요. 사고도 많이 쳤고요. 예, 지금 요즘 말하는 그 문제아였어요. 너무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아빠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 군대 가. 군대 보냈어.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군대 입대하는 게 아니라 아빠 워낙 돈도 많고 파워 있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그 해군 제도한테 부탁한다. 우리 애 말 안 듣는데 자꾸 사고 치는데 너도 집에 두면 너 묶어놓을 수도 없고 저기 혹시 그 해외로 배 항해할 때 우리 애 좀 데려가면 안 돼. 어차피 배에서는 못 나오잖아. 그러네. 그래서 강제로 배가 실었습니다. 근데 배에서 뭐 열심히 막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거의 뭐 세계 여행이죠. 좀 그랬어. 쭉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하도 심심하잖아. 할 것도 없고 뭐 스마트폰 있어 게임기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연 풍경 보면서 여러 섬을 여행을 하면서 자연 풍경 관찰하는 중에 이 자연 선택도를 제안합니다. 이 자연 선택도를 만약에 기린한테 한번 제안합니다. 기린. 자, 옛날에 기린이 있었답니다. 이거를 현무가 잘 못하게 하려면 롱롱 타임 어고 기린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밖에 없네. 예? 기린. 좋은 나무. 나무. 얇아서 그래. 나무예요. 나무지 그럼 이게. 근데 앞에 다리는 왜? 다리에 그 상향이 아 그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목만 주의해야 돼. 목이 중요하구나. 목이 중. 3.5, 3.5. 예,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요. 목이 긴 기린도 있었어요. 이렇게. 진짜 못 따라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었는데 나처럼 목이 긴 기린과 지금처럼 어깨와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길이 이제 두 종류가 있었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았단 말이야. 사는데 먹이 위에 있어요. 그럼 이 먹이 경쟁을 해야 돼요. 얘네는 경쟁을 한단 말이야. 생존 경쟁을 해요.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해요? 얘가 더 유리하죠. 목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도태되는 거고 얘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목이 긴 기린만 얘가 생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가 되게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목이 긴 기린이 대대를 주겠지.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자연 선택설이에요. 그러면 자연 선택설이 퍼펙트한가요? 퍼펙트하잖아요. 문제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진화의 과정을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개체변이 유조되지 않습니다. 자, 개체변이 어떤 거냐면 개체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차이. 각각이 갖고 있는 차이. 그러니까 지금 미용이하고 나를 보면 외모가 좀 달라요. 그렇죠? 키도 다르고요. 그렇죠? 몸무게도 좀 다르고요. 그렇죠? 맞잖아. 진짜 달라. 똑같아. 얘랑 나랑 거잖아. 얘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개인적인 차이를 바로 뭐라고 하나? 개체변이라고 하나. 개체변인데 이 개체변이 유전적 차이예요. 유전적 차이인데 이 개체변이는 유전됐다는 거예요. 다른데 얘가 목이 짧고 목이 길잖아.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슨 차이야? 개체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차이야. 이건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이 새끼를 낳아도 목이 긴 기린 낳을 확률이 크지만 병에 가서 목이 짧은 기린도 나올 수 있어. 목이 짧은 기린도 목이 긴 기린을 낳을 수가 있어. 개체변이는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연 선택적이 퍼펙트하냐?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목이 짧은 기린이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할 때 좋아. 이건 알겠어. 근데 소진화, 그러니까 소진화가 어떤 거냐면 목이 짧은 기린이 목이 긴 기린을 갖다라고 해서 소진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작은 소진화들이 모여서 대진화를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진화가 어떻게 되냐면 생물의 종이 분화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생물의 종류가 예를 드는 거야. 세 종류밖에 없었어. 이것이 진화하는 거야. 진화하면서 이렇게 쭉 뻗어가다가 나중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전혀 다른 생물이 된다는 거지. 다른 종이 되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대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분화가 일어나면서 종의 분화가 일어나고 종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지구상에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생물의 종류가 등장했겠지. 근데 얘는 종의 분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짧은 기린이 그냥 목이 긴 기린으로 되는 거예요.
맞아? 그거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종의 분야는 설명할 수 없어. 종의 분야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적 특징. 결국은 이 자연선택들의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경쟁에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결국 뭐냐면 환경에 적응한 놈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적자 생존론. 이 적자가 흑자 적자가 아니라 적응하는 놈이 살아납니다. 이게 적자 생존론. 근데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자연과학에만 그런되지 않고 사회과학에도 이것이 영향을 줍니다. 배당성이 그래서 야규 강식의 그 논리가 우리 세계에도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열대 강국이 그렇죠. 그래서 저 지구주시대를 영한데 그 하나의 논리적 근거를 낸 것이 바로 이 자연선택입니다. 어차피 약한 민족은 없어지고 강한 민족이 살아남아야 돼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요. 저거 그거 왜 자꾸 눈을 못 마주치나? 또 지금 떠오르고 있죠. 나는 일본 사람이 할 수 있어? 나는 순산 100% 한국 사람인데? 이러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자연선택설이 갖고 있는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개체변이 유전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자, 개체변이 뭐냐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차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비집고 오기 위해서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돌연변이설이라는 걸 제안합니다. 돌연변이설. 이 개체변이와 돌연변이의 차이가 어떠냐면 개체변이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차이야. 근데 돌연변이는 뭐냐면 유전자가 뚝딱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형태를 뚝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 돌연변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전된다. 유전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전자가 뚝딱 바뀌어서 이게 손이 4개가 되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 치자. 손 4개. 이건 유전된다. 유전된다. 그러면 유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목이 짧은 기준과 목이 긴 기준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차이를 이렇게 만들는 그게 아니라 옛날에 현우가 보다 늦게 롱 타임 오고 현우가 쓰러졌어요.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알아듣게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자, 여기 목이 짧은 기준이 있었는데 이 목이 짧은 기준이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가 목이 긴 기준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목이 긴 기준이 만들어졌고요. 이 목이 긴 기준이 만들어진 과정이 개체 변이가 아니라 뭐예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나한테 들어. 그러면 이 목이 돌연변이 때문에 만들어진 이 목이 긴 기준이 어떨까? 새끼를 계속 낳을 거예요. 왜? 돌연변이 유전됩니다. 그래서 얘보다 얘가 환경변에 잘 적응해서 잘못하고 얘가 환경변에 잘 적응해서 목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퍼펙트하니까 아니에요. 물론 기린 같은 경우는 돌연변에 의해서 기린의 목이 길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모든 생물체의 진화를 돌연변이 설명하고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뚝딱 뭐가 형질의 변화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근데 대체로 생물계에서 돌연변이는 환경에 불리한 쪽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일어나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 이 돌연변이는 개체별 달리 유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대부분 환경 변화에 불리한 쪽으로 시작해요. 제가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니까 돌연변이 일어나서 좋아지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기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몇 종류의 생물은 저렇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생물의 진화 과정을 돌연변을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 짬뽕을 시켜. 그렇죠. 진짜요? 예, 다 합칩니다. 예,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야? 다 합칩니다. 다 합칩니다. 그래서 현대의 진화를 합니다. 선생님이 저희 5점 없는 완벽한 진화론 하나. 할 수 있는데 바빠서. 자, 현대의 진화란 것이야.
현대 진화론은 어느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진화를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론, 아까 지금 막 짬뽕 합니다. 막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하는데 다 섞는데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이건 섞으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네, 잘못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섞어요. 다 섞어서 이제 현대 진화론을 만드는데 현대 진화론을 다른 말로 집단 유전학이라고 해요. 집단 유전학이고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는 유전자 풀의 변화. 스윙이 풀할 때 그 풀이에요. 네? 풀이 뭐예요? 그 집단. 수용이 안 된다. 유전자 풀의 변화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현대에서의 진화는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뚝딱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목이 길어졌어요. 막 목 길어지는 나왔죠. 라는데 지금 진화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원래 다양한 형질이 다 있었어. 그러니까 뭐 목이 짧으면 긴 놈, 별은 다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목이 짧은 것들은 없어지고요. 목이 긴 놈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어느 한쪽 형질 가진 애들이 없어지고 어떤 특정한 형질 가진 애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유전자 풀의 변화가 되는데 이 유전자 풀이 변화가 어떤 거냐면 유전자 빈도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라지 A 유전자와 스몰 A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라지 A 유전자가 메이저가 진짜 스몰 A 유전자는 아주 마이너밖에 없어. 조금밖에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이저가 점점 풀어지는 거죠. 마이너가 되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 풀, 즉 유전자의 빈도가 바뀌는 것이 바로 뭐다? 진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목이 짧은 유전자가 많았고 목이 긴 유전자가 마이너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 긴 것이 메이저로 자리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자연 선택, 오염변이, 뭐 유전자 이주, 유전자 구동, 뭐 같은 거. 근데 별일이 다 일어나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여기 수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수학적인 개념이. 수학적으로 애들이 이제 아주 긁히지, 그치? 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디 바인베이스라고 합니다. 한명은 독일 사람 같은데. 둘 다 동시라고 합니다. 하디 바인베이스. 바인베이스는 생물학자고요. 하디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그 바인베이스는 진화 연구하는 사람이야. 대학 교수 있을 때 이제 진화를 이제 막 연구하는 중에 너무 답답한 거야. 잘 안 풀려서. 그래서 이제 교수 식당에서 이제 동료 교수와 생물학과 교수겠죠? 밥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화를 말이야. 그래서 하는데 이 유전자 이게 풀이 변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대진화를 설명할 수 없고 막 자기 고민을 막 이야기했었는데 그 같은 생물학과 교수도 그게 말이야. 어떻게 풀리지 않냐. 막 얘기를 다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옆에 하은이라는 수학과 교수가 앉아있었어. 옆 테이블에.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쟤네 둘이 그 생물과 교수 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저 바보 수학을 무시를 못해.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내용을 잘 들은 다음에 내 펜 있죠. 내 펜에다가 시를 하나 썼어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진짜. 네, 시를 쓰고 냅킨을 쓴 다음에 걔네가 밥 먹을 때 냅킨을 툭 던지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발미가 저 뭐야 저거 뭐야 이 뭐야 있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냥 냅킨 뭐야 나 편지 쓴 거야 뭐야 뭐 했겠지. 이메일 주는가 뭐 했겠지. 그래서 그냥 주문 누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욕을 하도 주는 거니까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하기 반응이 필요합니다. 진짜. 지우 시험범위 아니야 이거? 네? 하니 마이너스 이건 시험범위더라고요. 이거 몇 분까지? 15분까지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지난 여기까지. 자, 이 하디 바이트 법칙에서 진화 연구인데 진화는 지금 실험할 수 없잖아. 내가 눈발 두고서 얘가 막 500만 년째 어떻게 밖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상 실험하는데 멘델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멘델 집단이다 가정하자. 멘델 집단인데 얘는 실제 집단이니까 가상 집단이야. 얘는 가상 집단이야. 가상 집단이고요.
몇 가지 조건을 일단 가정했어요. 얘네는 유전자 2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 살던 사람이 딴 데 이사 가는 거 없어. 그냥 이렇게만 모여 살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 우리 이쪽으로 이사 가는 거 없어요. 유입이 유입되는 거 없어. 없어요. 2주도 없고 유입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동네에 갑자기 뭐 시크로 눈이 파란 애가 막 이사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자연 선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조합을 갖게 되면 잘 살고 못 살고 없어. 누구나 다 잘 쓰면 다 해요. 그 다음에 유전자 부종도 없어요. 자, 유전자 부종이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가 많이 죽는 거야.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거야. 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자만 죽고 여자만 죽어. 남자만 얼마나 많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Y형 자체만 없어진단 말이야. 이런 것이 바로 유전자 부종이야. 근데 유전자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집단 내에서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단이 100명인데 그 100명 중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한 70명 정도가 굴러서 죽었어. 그런 게 유전자 부종이야. 그렇죠? 그렇지? 근데 중국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한 500명 죽었어. 이거 티도 안 나. 뉴스도 안 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 부종이 없을 만큼 그 집단이 매우 크다고 가정했어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도 없고요. 돌연변이도 없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해요.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집단이 바로 벤제 집단이야. 이 집단 내에 어떤 형질 변화는 라지 A 유전자와 스몰 A 유전자가 치자. 그래서 이 라지 A 유전자와 스몰 A 유전자인데 이 전체 X가 상위 100명 있다면 이런 A 유전자는 몇 개 있을까? 50개. 아니 제가 100개. 1인당 몇 개씩 갖고 있어요? 2개씩 갖고 있잖아. 그거야. 200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200개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빈도를 P, 얘가 차지하는 빈도를 Q라고 봅시다. 그러면 P 플러스 Q는 5니까 1이 되겠지? 1이 되고, 그럼 이게 라지나 스몰 A 유전자 갖게 되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라지 A, 또 라지 A, 스몰 A, 또 스몰 A, 스몰 A 이게 가질 거 아니야. 그렇죠? 유전자가 갔는데 얘네가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 가진 애 잘 살고 이런 형태 가진 애 잘 못 사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해이트가 더 잘 살아.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이상하거나 이상하고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유전자 조합이 없어지는 거 없어. 갑자기 A 다시가 만들어지는 거 없어. 그룹에도 없어.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해. 그러면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니까 네? 여기 A, 스몰 A를 되는 거고 반대쪽에서도 라지 A와 스몰 A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라지 A의 빈도가 P고요. 스몰 A의 빈도가 Q란 말이야. 이것도 P고 이것도 Q야. 그러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겠죠? 그러면 라지 A, 라지 A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P의 제곱되는 거고 얘는 뭐야? P, Q가 되는 거고 얘도 P, Q가 되는 거고 Q의 제곱이겠지? 그러면 P 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Q의 제곱은 P 플러스 Q의 제곱이고 이것은 1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멘델 집단에서는 세대가 거듭되어도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있어. 유전자 빈도 안 바뀌어. 세대가 거듭되어도. 그렇지? 유전자 빈도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단은 이거와 정반대지. 네. 유전자 이주도 있고 유입도 있고 자유선택도 있고 유전자 부동도 있고 돌연변이도 있고 자연 교배 불가능해. 선택적 교배가 가능해. 이런 이유 때문에 유전자 빈도가 어떻게 된다. 달라지는 거야. 이게 공부라는 거야. 진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멘델 집단에서는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어떻게 될까? 진화가 안 일어나요. 어디서 하는 거야? 멘델 집단에서.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집단은 이거와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반대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바뀔 것이고 이 유전자 빈도 바뀌는 건 뭐라고 해요? 진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관련된 문제가 볼까? 전체 학생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고 이 1000명을 대상으로 미매 검사했어요. 무슨 검사요? 미매. PT 검사했습니다. PT 검사했고 이 미매 유전자는 라이트와 스몰티가 있어요. 라이트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학생을 봤더니 정상이 640명.
그다음 미행. 미행이 360입니다. 꽤나 많은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상이 640명인데 정상 유전자는 두 가지짜리지. 라지 T, 라지 또는 라지 T, 스몰 T. 얘는 미면 어떻게 되죠? 스몰 T, T란 말이야. 자, 이거 수학으로 푸는 거야. 자, 풉니다. 자, 라지 T의 빈도를 P로 보고요. 스몰 T의 빈도를 Q로 봅시다. 그럼 P 플러스 Q가 어떻게 될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스몰 TT 유전자가 360명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Q의 제곱이고요. 1000명 중에 360이니까 0.36이네요. 그럼 Q가 얼마나? 0.2. 그럼 P는 얼마나? 0.4가 나오죠. 그러면 라지 T, 라지 T. P의 제곱이죠? 0.4의 제곱되니까 0.1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야. 160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를 가지려면 PQ인데 이게 두 가지 게 있잖아. 여기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48이 되는 거고 얘는 0이 되는 거야. 480명이 좀 너무 수학이 어렵지? 지우야? 어렵나?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진화 파트는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진화보다 차고 넘치게 배웠습니다. 물론 이걸 다 얘기한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수업 내내 제가 거의 30분은 그냥 쉬지 않고 쫙 떠드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죠? 예, 기인 그림. 기운 중이죠. 첫 번째가 지민이의 동의 그 사람, 그렇죠? 너 이거 할 수 있어? 동의 그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충격적인, 너무 사회적인 지민의 그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민이 왜 지금 기운 움직인다고 남들 우습게 보는 겁니까? 아니죠. 귀 못 움직이는 친구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 45분까지. 좋습니다.